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 이제 끝났어. 75살이 되자마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간병하시다 본인 건강까지 잃으셨다며 이제 침대에서만 지낼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92살이 된 그 할머니는 동네 등산 모임 회장이 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사실은 75살은 우리 몸과 마음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습관이었어요. 사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75에서 85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문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인 결과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습관 몇 가지만 바꿨더라면 대부분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라고 해요. 1년이면 거의 5천만 원, 10년이면 계산하기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삶의 자유와 존엄성을 잃는다는 점이죠. 우리 채널에서 만난 최진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78배 중풍으로 쓰러지셨던 분인데 지금 89의 동네 탁구 동호회에서 활동하세요. 최 할머니와 한림대 노인의학과 박지원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75 이후 꼭 바꿔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매일 같은 방에서 같은 TV 프로그램만 보는 생활. 이런 환경에서 몇 년을 보내면 뇌가 점점 잠들어 버려요. 특히 냄새를 맡고 다양한 물건을 만지는 경험이 줄어들면 기억력이 빠르게 나빠진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감각 자극을 늘릴 수 있을까요? 향기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맡은 커피향, 시장에서 맡은 생선 냄새, 꽃향기 같은 것들을 짧게 메모하는 거예요. 또 매일 가는 길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항상 가던 슈퍼 대신 다른 가게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다양한 음악도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노래도 한 번씩 들어보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도 다시 찾아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목표 없는 삶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표가 더 중요해져요. 작은 목표라도 가진 어르신들은 우울함을 덜 느끼고 더 활기차게 생활한대요. 최진희 할머니도 중풍 후 우울감을 겪으셨는데 손녀에게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녹음해 주기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면서 달라지셨어요.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준비하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고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새로운 반찬 하나 만들어 보기, 동네 한 바퀴 걸어보기,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한 편 해주기. 이런 작은 목표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된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부족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해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잘 안 찾게 되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아침에는 계란 한두 개나 두부 조금,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콩이나 두부, 반찬을 추가해 보세요. 고기를 씹기 힘들다면 잘게 썰어서 천천히 드시거나 국물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해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해로워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심장 건강도 나빠진답니다. 3초 근육 운동을 권해드려요.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 3가지 동작을 하루에 몇 번만 해보세요. 식사 전, 화장실 가기 전, TV 광고 시간 등을 활용하면 좋아요.
5번째 습관은 또래하고만 어울리는 생활입니다. 같은 나이대 친구들과만 만나면 대화 주제가 비슷해지고 새로운 생각을 접할 기회가 적어져요.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분들은 새로운 이야기와 시각을 접하게 돼요. 뇌가 계속 활성화된대요. 최진희 할머니도 동네 초등학교에서 전통놀이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아이들과 자주 만나셨어요. 그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놀면서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75 이후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제부터는 더 자세히 각 습관별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진희 할머니가 어떻게 이 습관들을 바꿔서 오늘의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감각 자극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 할머니는 어떻게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오감을 깨울 수 있었을까요? 최진희 할머니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감각 일기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 마시는 차의 향기만 적었다고 해요. 그러다 점점 발전해서 동네 시장에 나가 생선 비린내, 과일 단내, 떡집의 고소한 냄새까지 의식적으로 맡고 기록했대요.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냄새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못 느꼈던 작은 향기들도 알아차리게 되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최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박지원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후각은 뇌의 기억 중추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다양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뇌 속 기억력 센터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70 넘으면 후각이 둔해지는데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고 기억하는 훈련을 하면 뇌 퇴화 속도가 확실히 늦춰져요. 그리고 최 할머니는 매일 다른 길로 산책하는 습관도 들였어요. 월요일엔 동쪽 골목, 화요일엔 서쪽 공원.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다른 길을 걸었대요. 익숙한 길만 다니면 뇌가 편안함을 느끼지만 새로운 길은 뇌를 긴장시키고 활성화한대요. 덕분에 방향 감각도 좋아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향상됐다고 해요. 음악도 큰 도움이 됐어요. 최 할머니는 라디오를 늘 틀어두고 손자가 추천해준 최신 노래도 들었대요. 처음엔 시끄럽기만 했는데 자꾸 들으니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노래를 따라 부르려니 입과 혀도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게 말하기 훈련도 되었어요. 이렇게 감각을 깨우는 일상을 반년쯤 이어가니 최 할머니는 물건 둔 곳을 잘 기억하고 대화 중 단어가 생각 안 나는 일도 줄었대요. 뇌가 깨어나니 다른 활동에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 목표를 세우는 습관은 어떻게 바꿨을까요? 최 할머니의 첫 목표는 손녀에게 내 인생 이야기 녹음해 주기였어요. 손녀가 대학에서 현대사 과제로 할머니 세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뭘 말해줄 게 있나 하고 망설였대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고 젊은 시절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했어요. 조금씩 기억을 더듬다 보니 잊고 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이야기를 구성하려니 머리를 많이 써야 했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거구나. 그 후로 작은 목표들을 자꾸 만들었어요. 다음엔 손주들 생일, 선물 직접 골라주기, 그 다음엔 동네 경로당 1일, 요리 선생님 되기 이런 식으로요. 박 교수님은 목표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뇌는 목표가 있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이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운동 능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파킨슨병이나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작은 목표라도 매일 세우고 달성하는 게 약보다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 식사 습관은 어떻게 바꿨을까요? 최 할머니는 원래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 드셨대요. 고기는 이가 약해져서 씹기 힘들고
생선은 가시 발라 먹기 귀찮다고 잘 안 드셨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이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예요. 근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회복도 안 돼요 라고 경고하셨대요. 그래서 최 할머니는 이렇게 바꿨어요. 아침엔 두부조림과 삶은 계란, 점심엔 생선이나 닭고기를 잘게 썰어서 국에 넣고 저녁엔 콩국수나 두유를 추가했대요. 고기를 씹기 힘들 땐 다진 고기로 동그랑땡을 만들어 먹고 생선은 찜이나 조림으로 부드럽게 조리해 먹었어요. 처음엔 조금 귀찮았는데 두세 달 지나니까 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혼자 주울 수 있게 되고 계단도 덜 힘들게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최 할머니의 경험이에요. 박 교수님은 75 넘으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젊었을 때보다 30%나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잘한 병에 자주 걸리게 돼요라고 설명하셨어요. 네 번째로 움직임 습관은 어떻게 바꿨을까요? 최 할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처음엔 대부분 앉아서 지냈대요. TV 보는 시간이 하루 8시간 넘게 되면서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박 교수님이 알려주신 3초 근육 운동을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하나, 둘, 셋 천천히 세면서 움직이기. 화장실 갈 때마다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10번씩 하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었죠. 처음엔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났어요. 이런 걸 운동이라고? 그런데 박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화장실 갈 때 부축 없이도 되더라고요. 이 작은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최 할머니는 집 앞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이웃 할머니들과 가벼운 탁구도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공 치는 게 재밌어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탁구 모임에 나간대요.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일주일에 3번, 15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면 70대 후반에도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의 조언이에요. 다섯째로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최 할머니는 원래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하고만 어울렸대요. 하지만 늘 비슷한 대화만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자극이 없었다고 해요. 큰 변화는 동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전통놀이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왔어요.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공기놀이, 딱지치기, 윷놀이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죠.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반갑게 달려오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 아이들 말투나 관심사를 알게 되니까 손주들이랑 대화도 더 잘 통하고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아요. 박 교수님은 세대 교류가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세대와 교류하면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소속감도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나 낮았어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최 할머니는 중풍 후유증을 이겨내고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진 않았대요. 처음엔 감각 일기와 3초 운동만 시작했고 한두 달 지나서 식사 습관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작은 목표 세우기, 마지막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활동까지 반년에 걸쳐 천천히 변화했대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가끔 빼먹어도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는 손녀가 매일 전화해서 할머니, 오늘 향기 일기 쓰셨어요? 하고 확인해 줬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최 할머니의 조언이에요.
박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 몸과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단 변화를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해요.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최소 60일은 필요하대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최진희 할머니의 5가지 습관, 변화를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첫째, 감각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려면 처음부터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향기 일기는 하루에 1가지, 냄새만 적어도 충분해요. 시장 구경이 부담스럽다면 집 안에서 허브차의 향기, 빨래 냄새, 화장실 비누 냄새만 적어도 돼요. 박 교수님은 변화는 항상 작은 성공 경험에서 시작돼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최 할머니도 처음엔 일주일에 2번만 다른 길로 산책했대요. 모든 날을 바꾸려 하지 말고 월요일과 목요일만 다른 길로 가는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둘째, 나만의 작은 목표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써두는 게 좋아요. 최 할머니는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이번 주 손녀에게 6.25 전쟁 이야기 들려주기처럼 써두었대요.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건강해지기보다는 오늘 아침 두부 한 모 먹기처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하세요. 또 목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어야 지속 가능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최 할머니는 처음에 뜨개질을 시도해 봤는데 재미가 없어서 금방 그만뒀대요. 하지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는 정말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해요. 셋째, 식사 습관을 바꾸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은 70년 넘게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음식에 조금씩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소 즐겨 드시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좀 더 넣거나 국수에 삶은 계란을 추가하는 식이죠. 최 할머니도 처음엔 익숙한 음식에 단백질 재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고기 씹기가 힘들면 다진 고기로 만든 동그랑땡이나 생선살을 잘게 찢어 넣은 전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운동도 마찬가지로 작게 시작하세요. 최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3초 운동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을 때 하나, 둘, 셋, 세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동작만 해도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관절이 아프면 그대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아주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박 교수님의 조언이에요. TV 볼 때마다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전화 올 때 벨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최 할머니는 화장실 갈 때마다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한 번 더 하는 습관을 들였대요. 다섯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늘리는 것도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은 모임에 나가기보다 한 가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최 할머니는 처음엔 손주와 주말에 공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하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어요. 최 할머니의 경험이에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은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도 많다고 해요. 책 읽어주기, 전통놀이 가르치기, 요리 수업 같은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박 교수님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최 할머니도 손녀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알리고 때때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하는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약 먹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발로 걸어 다니며 살 것인지 선택은 결국 내 몫이더라고요. 최 할머니의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75 이후에도 우리의 선택과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거예요. 박 교수님의 마지막 조언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기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감각을 깨우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이 5가지만 지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양원 비용 걱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 할머니처럼 80, 90이 넘어서도 탁구를 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겁게 사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진짜로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최 할머니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노인들을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다 달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뭔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에서 하나라도 시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어떤 습관을 바꿔보고 싶은지 또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이른 중반에 접어들어 기운이 없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부모님이나 지인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한 분의 작은 변화가 모든 가족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노후 건강과 지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마음챙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